정규분포는 연소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로서, 그렇죠? 맞아요? 연소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값이 실수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죠? 뭐 키나 몸무게나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 같은 것도 이제 딱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 백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같은 것들도 다 뭐예요? 연소확률 분포가 되는 건데, 정리가 안 돼. 그러한 연소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것들의 이제 그 확률에 대한 어떤 분포도가 그 어떤 대칭형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맞아요? 자, 오늘은요 그 정규분포 곡선을 보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맛배기로 구했던 확률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약간 이제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역시 뭐야? 굉장히 기계적이고,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산에 관련된 얘기고, 앞으로 할 게 연속인데, 자, 이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면은, 이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면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확률을 구해서 얘를 표를 가지고 표나 함수를 만들어서 분포도가 뭔지 안 다음에 얘를 가지고 평균이나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연속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연속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나 분산을, 그렇죠?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평균 분산을 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확률의 합 정도가 1이라는 것만 이용해서 뭔가를 뭐예요? 그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정도만 나오지, 평균이나 분산 정도를, 그러니까 평균 같은 경우는 변수를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고, 분산 같은 경우는 제편평제 제곱을 곱해서 적분을 하신 다음에 그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알고는 계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교육 과정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나 무신고등학교는 그냥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A부터 B까지 X에서 fx dx라고 쓰시면 되고, 이때 분산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A부터 B까지 x제곱 fx dx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해되죠? 제평평제. 맞아? 이렇게 해서 그냥 적분으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우리한테는 뭐야? 크게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돼서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그 얘기야. 그럼 뭐가 나오더니 연속에서 뭐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그냥 뭐야? 넓이 합이 1이라는 것만 이용해서 뭐가 하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면 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정기분포, 오늘부터 할 정기분포, 그리고 아무튼 그 오늘 할 정기분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이 평균과 분산을 알려줘요.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알려줘요. 얼마야?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 어떤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하여 이렇게 문제를 알려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반대로 확률을, 그 x가 그러면 20.5에서 22까지 확률이 어떻게 돼?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정기분포에서의 가장 큰 일이에요. 21.5에서 22까지 확률이 어떻게 돼? 뭐 등호가 하나 빠져도 20.5에서 22까지 확률이 어떻게 돼? 다 똑같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쵸? 연속일 때는. 그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구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제 연속 이 확률 이 분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얘처럼 확률을 구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얘기인데, 그 확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아마 정기분포가 마무리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x라는 놈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그널 한다고 했어요? 라지 n에다가 그것의 평균을 그리고 그것의 분산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바로 뭐야? 정규분포 따른다는 얘기였죠. 그쵸?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거 뭐 인간으로서 외우라고 외우겠지만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그런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고 그놈에 대한 뭡니까? 곡선은 뭐다? 이렇게 대칭형이다. 그쵸? 그래서 가운데가 m이고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양쪽이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몰려있는 것들이 양쪽으로 퍼진다. 맞아요? 분산이 클수록 가운데가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분산이 클수록 가운데가 허물어지고 양끝이 커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르지 않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이게 m 더하기 시그마 이게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3 시그마라는 걸 가지고 곡선이 나와 있는 것들을 몇 문제 풀었죠. 그쵸?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3 시그마에 해당하는 확률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이 나왔을 때 그것에 따른 분산이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시그마 더한 거, 시그마 하나 더 더한 거, 또 하나의 시그마 더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 그 정해져 있는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한 게 표준 정규 분포 표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얘를 자연스럽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라고 하는 걸 배워요. 표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x라는 변수가 나오든 y라는 변수가 나오건 어떤 z라는 변수가 나오건 어떤 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다 다른 놈이 나와도 확률 구하는 거를 이거에 의해서 근거해서 확률에 구하는 확률식을 확률표를 통일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 통일시키는 거를 이제 표준화하겠다는 얘기고 그 통일된 변수를 우리가 z라고 해요. 그래서 z는 마치 보면은 우리가 변수를 바꾸는 거예요. 평행이동과 이제 확대 축소를 통해서 바꾸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 z라는 변수는요. 기존에 있는 x라는 변수를 거기에서 일정한 평균을 빼준 거. 편차죠? 맞아요? 그 편차에서 뭘 빼줘요? 시그마.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를 z라고 정의하고요. 그 z라는 놈이 이런 식에 의해서 정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똑같아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는 어떻게 평행이동해도 무조건 정규분포만 따라요.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x값이 이제 m일 때 그러니까 x가 m일 때에 대한 정보는 m을 뺐기 때문에 0이라는 점으로 평행이동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면 x라는 변수에서 m만큼 평행이동한다. 맞아 아니야? 그쵸? 시그마로 뭐 한 거예요? 나눠버린 거예요. 그쵸?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m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0의 대응이 될 거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 함수를 m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에 뭐야? 여기다 이제 시그마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해당하는 놈을 집어넣어 주시면 1로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2의 z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시그마분의 x-m이 되고 그러면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밖으로 나오고요. 2의 x 빼기 m이 나오고 그쵸? 맞아 아니에요? 다시 쓰면 얘는 시그마분의 2의 x에 마이너스의 시그마분의 m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원래 기존의 m이므로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해 안 돼요? 또한 시그마의 z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는 시그마의 뭐죠? 시그마분의 얼마죠? x 빼기 m이고요. 얘는 성질에 의해서 이거 u가 아닙니다. 시그마예요. 시그마 앞으로 나와서 절대값 쉬운데 양수니까 어차피 시그마 x가 된다. 그런데 시그마가 시그마니까 시그마분의 곱하기 시그마 돼서 1 된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아 봤더니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평행이동과 그 확대 축소죠. 확대 축소라는 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켰더니 0과 1 사이라는 정말로 뭐야? 규격화된 가운데가 무조건 0이고 그쵸? 1, 2, 3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그 시그마에 해당하는 확률이 정해진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준 정규 분포표, 얘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죠. 표준 정규 분포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뭐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 할 거면 아까처럼 뭐예요? 20.5에서 22까지 확률이 어떻게 돼? 라고 한다면 얘를 자연스럽게 뭐예요? Z에 대한 확률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바꿔주시기만. 그쵸? 맞아요? 등호 있건 없건 다 등호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등호 있는 걸로 표현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와 여기 베타 값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부 다 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죠? 확률과 통계 교재에 보시면 다 뒤편에 확률 분포표를 제가 다 붙여놨어요. 교과서 맨 뒤에 보시면 답지 앞쪽에 보시면 확률 분포표가 다 있죠? 맞아요? 확률 분포표 이게 확률 분포표인데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없고 아무튼 교재든 뭐든 교과서든 맨 뒷장에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있어요. 요 그림이 나와 있고 뒤에 여기 밑에 어떤 Z의 값이 있으면서 맞아요? 여기 0.0부터 시작하나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시작하나요? 0.1, 1, 2, 3 이렇게 시작하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는 사용로그 계산하듯이요. 사용로그 계산하듯이 뭐가 있어요? 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면은 이때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1.0이 나와 있고 여기 5가 있어서 1, 2, 3, 4, 5 있어서 이렇게 읽었을 때 1.05에 해당하는 요 놈을 읽는 방법은 얘는 뭐면은 그냥 무조건 Z라는 놈이 0부터 그쵸? 그 해당하는 값 스몰 Z까지의 확률을 알려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어떤 임의의 Z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확률의 값이에요. 그 확률의 값을 이렇게 뭐예요? 표로 준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읽는데 자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이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다 보니까 얘는 이제 0의 오른쪽만 계산하고 있는데 0의 왼쪽이 나올 수도 있고 0의 왼쪽과 0의 오른쪽을 섞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항상 표준화를 해야 돼요. 표준화를 했더니요. 예를 들어 표준화를 했더니 Z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은 자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좌우대칭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건 0부터 1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배? 2배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별거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0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0부터 시작되는 확률밖에 없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몇 배? 2배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맞아 아니야? 그리고 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죠. 어떤 Z가 예를 들어서 0.-1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는 자, 실수를 한다는 게 뭐야?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니까 빨리 풀고 싶어서 잘 봐야 돼요. 경계만 잘 보면 되고 방향만 잘 보면 되는데 자, 안 틀리는 방법 딱 하나. 그래프 그리시면 안 틀려요. 절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요. 맞아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이쪽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전체에서 요만큼을 뺀다던가 맞아요? 또는 0.5라는 절반에서 이만큼을 더하다던가 그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0.5를 넘어가는 절반을 넘어가는 경우는 0.5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0.5 더하기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수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로 읽으면 돼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값만 찾아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우리가 대칭성 때문에 얘랑 같아지는 값이 항상 좌우로 있겠죠. 맞아 아니에요? 얘랑 같아지는 값은 누구예요? z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의 반대 같은 확률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아 아니에요? 그쵸? 이해돼요? 그래서 그 대응되는 값 그러니까 확률의 값이 항상 같은 경우가 언제면은 경계의 중점이 평균일 때가 항상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이해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A보다 크다하고 확률이 같으려면은 그 A의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경계가 그러니까 이 중점이 뭐가 되는데 평균이 되면 일단 같은 확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방향성 잘 봐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한다면 이러한 대칭성에 의해서 확률을 구하는데 자 굉장히 거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죠. 이런 거죠. 여기 확률 계산법 해가지고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확률 계산법 해가지고 A부터 B까지는 0부터 B까지 해서 0부터 A까지를 빼주면 된다라고 써있죠. 그쵸? 맞아요? A, B가 모두 양수일 때 0부터 A까지를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는 0부터 A까지랑 0부터 B까지를 더하시면 된다라고 써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B보다 클 때에는 0.5 절반에서 0부터 B까지를 빼주면 된다라고 써있는데 자 거기다 하나 더 붙이세요. 더 붙이셔서 이 평균에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4번 하셔서 뭐라고 쓰시면 되면은 자 P에 Z가 A보다 크다와 더하기 P에 Z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는 항상 얼마예요? 아니죠. 항상 뭐예요? 같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 아니야? 항상 같겠죠? 이해돼 안 돼요? A보다 크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는 항상 같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또한 다섯 번째는 보면요. 항상 합을 1을 만들 수가 있죠. 그쵸? 어떻게 1을 만들어요? 그냥 그 경계를 가지고 Z가 A보다 크다면 그냥 나머지 Z는 A보다 작다. 얘 두 개를 합치면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 재민아 그만두라. 둘 중에 한 놈을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같은 걸 쓰는 거죠. 현혹을 주기 위해서. 그쵸? 이 Z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고 더하기 P가 Z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1로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요? 됐죠? 얘랑 같은 게 위에 있어 얘라면 그치? 오케이? 항상 1이라는 거야. 항상 1이 될 때에 대한 조건을 이제 힌트에서 주죠. 평균에 대한 위치를 주기 위해서 확률에 대한 위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같아지게 하는 어떤 또 조건을 주죠. 같아지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아무튼 이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잘 들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 더하면 무조건 0이야. 평균이 0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자 이놈을 일반적으로 Z에 대한 식으로 알려주면 너무 쉽잖아. 더하면 0이고 평균이 0이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뭘로 바꿔줘? 기존에 원래 X값으로 바꿔주는 거야. X값으로.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자 얘 같은 경우에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거겠죠. P의 X가 자 어떤 놈이 M 더하기 어떤 예를 들어서 M 더하기 M에서 평균에서 적당히 별만큼 더한 거하고 더하기 같다죠. 여기서 뭐예요? P의 X가 어디? M에서 별만큼 뭐한 거? 뺀 거하고 같아진다 그 얘기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랑 얘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평균이다. 그 얘기죠. 오케이? 똑같은 방법으로 뭐예요? 얘는 이제 X가 M 더하기 별보다 크거나 같다와 더하기 맞아요? 이놈의 부호 반대에서 바꿔놓은 거니까 P에 뭐가 되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뭘 바꿔놨어요? 이걸 바꿔놓고 이걸 그대로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썼네. 이걸 그대로 썼으니까 도를 반대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반대 방향 n 별 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x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이해돼요? 이런 거 맞나요? 그쵸? 맞죠? 원래 얘보다 크거나 같다에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합치면 1인데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반대로 해가지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맞아 아니야? 결국 뭐면은 얘하고 얘의 뭐야? 평균이 n이 되게끔 잘 조정만 하면 무조건 뭐다? 맞아요? 1이나 같다는 확률이 나와서 이것이 뭐야? 거꾸로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거꾸로 뭐야? 평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수능 문제를 좀 본다면 수능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평균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 풀었나요 그때? 157번 풀었나요? 여기? 5페이지? 5페이지 이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157 안 풀었죠? 안 풀었죠? 맞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157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x의 68, p의 x가 68 이렇게 되어서 요것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요거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얘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평균이 필요하고 시그마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뭐 시그마 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평균 값이라는 거는 뭘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평균이 얼마죠? 주어진 x의 평균이 얼마죠? 60. 그렇죠. 60이죠. 64와 56의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60이 될 것이고 그러면 평균이 60이에요. 2의 x가 60이죠? 2의 x가 60이기 때문에 뭐야? 9의 x는 어떻게 되죠? 2의 x의 제곱에서 2x의 전체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얼마죠 그러면? 16? 16이죠. 그렇죠. 그럼 잘 봐요. 이 16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면은 지금 얘는 지금 표준정규 분포표가 없고 그러니까 시그마에다가 1.5 시그마, 2 시그마, 2.5 시그마 더한 것만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그마가 얼마야? 그래서 시그마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자, 이 68이라는 게 뭐예요? 자, 여기 그래프를 그리시면 가운데가 68이고요. 아니죠. 가운데 얼마죠? 60이고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60 더하기 64죠. 1 시그마. 그 다음 여기가 2 시그마 68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뭐겠어요? 5 더하기 0.5 더하기 맞아요? 0과 그러니까 60과 68 사이의 넓이니까 그 확률이니까 평균에서부터 2 시그마를 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2 시그마 더한 게 뭐죠? 0.4772니까 결과는 뭐가 돼요? 0.977이 4번이 되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자 내가 얘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왜 했냐?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오른쪽 표가요 여기 m 더하기 1.5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2.5 시그마가 이제 뭐로 바뀌면요 그냥 1.5, 2, 2.5에 대한 수치로 바뀔 거예요. 1.5, 2, 2.5 수치로 바뀔 거라고. 왜냐면 표준화 시켰을 때 시그마가 1로 다 바뀌니까. 그리고 평균이 전부 다 얼마야? 0으로 바뀔 거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놈을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자, Z로 바꿔주는데 그쵸? 자, 요게 변수예요. 변수에서 항상 평균을 빼주시고 시그마 값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변수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평균에서 변수를 뺀다. 도가 바뀌어요. 이해되죠? 도가 바뀌면 부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쵸? 여분의 값이 되겠죠. 1에서 뺀 값이 되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그래 안 그래? 재민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값이 뭐예요? 얘 값을 이제 뭐야? 우리가 2라고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표에 2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 2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이쪽인지 반대편인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아니에요? 작은 쪽인지 큰 쪽인지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이해돼? 그것에 대한 명확한 뭐야 그 확인은 그래프를 그려주셔서 절반을 포함하고 있는지 안 포함하고 있는지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모르겠니? 이해되죠? 뭐만 하시면 된다? 표준화만 취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만 하면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평균과 분산이 다른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확률 비교가 용이하죠. 평균과 분산이 달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비교가 용이하다고요. 맞아 아니야? 비교가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 저기 볼게요. 어디를 보시면 자 여기 7페이지에 172번 숙제들 다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7페이지에 172번 요 6페이지에 11번 풀었니 안 풀었니? 안 푼 사람 풀더라. 6페이지 11번 풀었다. 한 명 풀었구만. 숙제를 한 명만 했구만. 다 했어? 자 6페이지에 11번이랑 7페이지에 172번이랑 그쵸? 그리고 9페이지에 12번 자 표시하세요. 6페이지에 11번 7페이지에 172번 9페이지에 12번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6페이지에 11번. 큰 사람들은 그냥 쭉쭉 푸세요. F의 6 더하기 X에 F의 6 마이너스 X. 자, 이게 뭐예요? F의 대칭축을 알려주는 거죠.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FX는 FX가 X1이죠. X1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n에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쵸? 그때 시그마 값을 시그마 1이라고 썼나요? 그러면 잘 모르겠네. 시그마 1을 쓸게요. 이렇게 표현됐다, 뭐 그 얘기죠. 그리고 저 GX는 이때 GX는 뭐예요? 그러한 F를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해줬다는 얘기 맞아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GX가 X2이기 때문에 이 X2라는 놈은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해져 있으니까 평균은 4가 되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평균은 4가 될 것이고 이때 표준 편차는 똑같을 거예요. 표준 편차는 똑같겠죠. 평행 이동만 했으니까. 자, 근데 보니까 다시 거기에 이제 조건이 뭐가 나왔으면은 2의 X1이 그쵸? 2배 2의 X3에 마이너스 6이므로 자 2의 X1이 6이므로 넘기면 12에다가 나누기 2하면 역시 6이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X3라는 놈도 뭐예요? 평균이 6이 되고
이때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 3라고 쓴다면 1과 3의 관계가 또 나와있네요. 그 시그마에 대한 값이 딱 절반이 돼요. 그쵸? 절반값이 되는 거니까 2배가 되겠네요. 이거에 2배가 되니까 얘는 결국 뭐예요? 2 시그마 1의 제곱이 분산이 된다. 뭐 그 얘기겠죠. 이해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세 개 모두 뭐 했어요? 표준화 그 정규 분포에 대한 그 평균과 분산으로 다 나타낸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뭐예요? 90% 이상의 확률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그래프 확인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 평균이 같은 x1과 x3는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높낮이가 틀리겠죠? 맞아요? x3가 조금 더 뭡니까? 가운데가 낮고 양끝이 높겠네요. 맞아요? 그쵸? 평균이 같고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몇 번이겠어? 아유 잘 안 보이네 선생님이. F와 H의 관계에 대해서 그쵸? 1번 맞고 FH만 보시면 1번 맞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1번이 맞네. 그쵸? 맞아요? 뭐야 정답 1번이에요? 너무 허무한데요? 그치? 이해 안 돼? 바로 1번만 있죠? 왜 그랬대요? 그쵸? 그리고 F하고 G는 서로 뭡니까? F하고 G는 평균만 다르지 표준 편차는 같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닮은 꼴이 되니까 G값이 2보다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172번을 보시면요. 이제 표준화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 자, 표가 없지만요. 뭐 하시면 돼요? 표준화하신 다음에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지금 7페이지에 172번 풀라고 했죠? 그 문제는 아니에요. 172번 보시면 뭐예요? y값이요. AX래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요 2의 y는 a의 2의 x라는 거죠. 그쵸? v의 y도 a 제곱에 2의 x, v의 x가 되고요. 시그마 y도 a의 시그마 x가 되고요. 그쵸? 이런 관계예요. 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 평균이요. 지금 x하고 y가 서로 다르긴 한데, 그쵸? 다르니까 표준화 시킨 다음에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맞지? 그치? 아니면 뭐 둘 중에 한 놈을 뭐 하시면 돼? 이게 어찌됐건 간에 지금 p에 x에 18이라는 놈이 있을 건데, 그쵸? p에 y에 36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1이라는 얘기는 이놈과 이놈은 결국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으로부터 한쪽이 그러니까 아무튼 요놈의 평균을 내가 이놈의 평균을 뭐 m이라고 가정한다면 맞아? 그리고 이놈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얘기한다면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8에서 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눈 거죠. 그쵸? 맞아 아니야? 그래버리면 얘는 z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쵸? 더하기 마찬가지로 자 y에 해당하는 건데 y의 평균은 am이니까 자 이때 z로 바꿔주시고요. 36에서 뭘 빼줘요? am을 빼주고 괜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y의 표준 편차인 a 시그마 이 a 시그마로 나눠주신 거죠. 그게 바로 1인 거예요. 이해 안 돼? 그러면 뭐야? 요놈의 값이랑 요놈의 값이랑 어떤 관계예요? 1이 되려면 더해서 얼마다? 0이다? 뭐 그 얘기죠. 그래 안 그래? 더해서 0이다? 뭐 그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그냥 저거 뭐예요? 시그마 분의 18-m이랑 더하기 a 시그마 분의 그쵸? 36-a 시그마 am이 0이다? 이 조건을 알 수 있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뭐 바로 나오겠네요.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18a-am 더하기 36
마이너스 AM 나누기 A 시그마가 제로니까 뭐예요? 뭐라 할 수 있어요? 18A 더하기 36 마이너스 AM이 0이라는 요 식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돼? 이해해. 그쵸? 그런데 뭐 하시면 돼? 다는 뭐죠? 다를 봤더니 어떤 조건을 또 만족하더래요? 같다. 똑같은 방법이 같다. 그쵸?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 이게 같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자, 지금 잠시만요.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지? 반대로 썼죠? 지금 얘가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잖아.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1 된다. 1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쵸? 맞아 아니야? 이게 서로 같아야 되겠죠? 0이 아니라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밑에 있는 게 더해서 0 되는 거죠. 그쵸? 맞아?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서로 뭐야? 서로 같은 거잖아. 이게 x가 28보다 작거나 같고 y가 그냥 뭐예요? 2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28에 해당하는 28 이렇게 쓸게요. 28 마이너스 mn 시그마라. 그쵸? 같아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더하면 0 돼야 되겠죠? 28에서 AM에다가 그쵸? A 시그마 이게 나눈 게 더해서 0 돼야 되겠죠? 그쵸? 맞아요? 반대로 썼어요. 그 다음부터 이거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A를 곱한 거니까 28A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8부터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2AM 얘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같은 거니까 시그마 약분한 다음에 A를 넘겨버리면 그쵸? 맞아요? 18A 마이너스 AM이 36에 마이너스 AM이니까 없어지면서 A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쵸? 그래서 A가 2가 되고 이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56에다 28을 더하면 56, 28, 84인가요? 84가 되고 마이너스 4m이 되니까 자 n값은 얼마예요? n값은 2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뭐야? 그때 y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y의 평균은 아까 m에다가 a배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42다. 정답은 이거. 오케이?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그래서 표준화치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나와요. 이런 경계값들 줘가지고 처음에 막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하는 거 잘 나옵니다. 172에서 별표 5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뭐야? 12번. 자 12번은 문장제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예요? 좀 난이도 중간에서 좀 아래쪽에서 이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오죠. 자 12번은 자 뭐 하시면 돼? 얘들아 우리가 좀 이따 말미에 얘랑 비슷한 문장으로 된 거를 하나 더 배울 거야. 졸라 헷갈리는 게 있어 나. 응? 지금 잘 표시해야 되는데 자 이 수업 말미에 얘랑 비슷한 문장에 어떤 문제가 더 풀 거야. 똑같은 거를. 근데 다르게 풀어. 보시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 밑줄 거 한 명. 얘는 지금 한 명에 대한 얘기야.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한 명 단수죠 단수.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말미에 한 명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4명 이런 식으로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추정에서의 그 표본, 표준, 그러니까 표본, 표준, 그러니까 표본이 아니라 뭐죠?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그쵸? 표본 평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일단 먼저, 여기다 뭐라 쓰면 한 명 밑줄 그었죠? 자,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물결 표시하신 다음에 잘 들어. 그 한 명의 그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그러니까 한 명의 스마트폰 시간, 그쵸? 스마트폰 시간을 x라고 이렇게 항상 뭐예요? 밑줄 그으시고 x라고 표시해 주면 돼요. 이게 확률변수 x예요. 자, 지금 x란 말은 없지만 내가 x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물결 표시해 주시고 라지 n 쓰신 다음에 정기분포 따라간대요. 얼마? 평균이 얼마? 30분, 표준 편차가 얼마? 4. 그러니까 분산은 4의 제곱.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맞아요? 쓰셔야 돼. 좀 이따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나올 거야. 이게 나온단 말이야, 4명. 그러면 이때 어떻게 써? 4명의 스마트폰의 시간에 평균이 예를 들어서 30이고 똑같이 평균이 30이야. 평균이 30이고 4명이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뭐 4다라고 나오면은 4명이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꿔서 쓸 거야. x반 물결 표시 라지 n 똑같이 30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4분의 그쵸? n분의 시그마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 거야. 헷갈린단 말이야. 잘 표시해놔야 돼. 알겠니? 지금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한 명에 대한 얘기야. 좀 이따 2명 이상이 나올 거야. 잘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표기하면서 가시면 절대 안 틀려요. 절대. 알겠지? 문제 이해돼? 자, 그럼 문제 볼게요. 한 명에 대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뭡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데, 자, 이 고등학생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의 하루 동안의 사용 시간을 x라고 했는데 그것이 38분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 그 얘기라고요. 맞아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자, 이러한 확률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것의 확률을 구해. 자, 선생님은 딱 2개만 써요.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이거와 그리고 물어보는 거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돼요. 이해돼 안 돼? 그럼 어떻게 구해? 자, Z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나대로만 하면 절대 안 틀리고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자, 이게 Z가 되고요. 38이 변수니까 Z로만 바꿔주세요. X를 Z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38에서 뭘 빼줘? 30을 빼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아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아까 표준은 어떻게 했었어? Z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했어? X에서 n 뺀 다음에 시그마 뭐예요?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요? 변수에서 m을 뺀 다음에 시그마 나눠주셔야 돼. 맞아? 그러니까 변수 38에서 평균을 빼주시고 표준 편차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계가 이 경계로 바뀌고 표준화 된 거고 x는 z로 바뀐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만 읽어주시면 돼요.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은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려? 대칭형을 그리시고 가운데 얼마? 0을 그리시면 돼. 맞아 아니야? 그런 다음에 2라는 위치가 대충 요쯤이잖아. 그래서 어디야? B급 여기 쳐주시면 완벽하죠. 이거 하는데 1분 30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쓰고 그리고 하는데 1분 30초도 안 걸려요. 맞아요? 자, 내가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자,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야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꼬아놓은 문제일 때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4명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변수가 하나 더 생겨요. 변수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갑자기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걸 또 물어봐요. 그래서 막 이걸 이제 라플라스 정의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막 풀어요. 지금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단추만 잘 꿰매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5 더하기 2까지 확률이니까 그쵸? 0.5 더하기 2까지 확률이니까 0.9772가 되겠죠.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자, 여기 9페이지에 13번, 14번 그리고 9페이지에 13번, 14번 하고
195번 6페이지 8페이지에 195번 세 문제 풀어볼게요. 자 8페이지에 195번과 9페이지에 13번 14번 자 이거 4개 다 맞으면 일단 정기분포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다 됐나요? 자, 195번은 정답이 뭐죠? 자, 195번의 정답은 뭐예요? 뭐 나왔어요? 195번의 정답은 그쵸 1번. 195번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독립이라고 써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면 자,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그 A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B에 대한 확률을 구하신 다음에 곱한 게 195번의 정답이에요. 자, 195번은 한 10년 전에 수능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독립에 관련된 문제로서 굉장히 뭐예요?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단어가 곱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195번은 정답이 얼마예요?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과 14번은요. 13번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13번의 정답은 얼마죠? 얼마 나왔어요? 13번은 2번이고 14번은 1번. 그쵸? 네. 이해됐어요? 다 풀었나요? 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요. 나머지 문제들은 응용이에요. 응용인데, 자, 응용인데. 자, 여기 6페이지, 8페이지 잠깐 볼게요. 8페이지에 197번처럼요. 자, 문제 안에 변수를 또 바꿔버리는 거죠. 자, 197번 보시면요. 이것도 수능 문제입니다. 197번을 보시면 여기에 양의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GT는 평균이 따른 X. 그러니까 X라는 놈이 정기곱할 때 나왔는데요. 써주세요. 뭐라고 써주세요? 라지 N에 라지 N에 평균이 얼마예요? T고요. 분산이 얼마예요? T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그렇죠?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T제곱분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 거죠. 자, 분산으로 써주셔야 돼요. 표준 편차 쓰는 게 아니라 분산으로 쓰셔야 돼. 표준 편차의 제곱. 이것도 많이 헷갈리더라. 맞아? 요 나와 있는 값의 전체 값은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를 구해야지만 표준화할 수 있죠. 루트를 씌우셔야 돼. 알겠니?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자, 이때 GT라는 놈이 새로운 이제 함수죠.
얘가 확률로서 정의된 거예요. 아하, 이 x가 뭐가 작대요? 2분의 3보다 작대요. 2분의 3보다 작은 확률로서 gt, t에 따른 함수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gt의 최대값을 구하시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표준화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표준화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보시면 자, p는 뭐가 돼요? gt에 대해서 이제 gt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t 함수의 최대값. 그러면 이제 z로 바꿔볼게요. z는 어떻게 돼? 자, 2분의 3에서 t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예? 뭐죠? t제곱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일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뭐야? 여기 보시면은 얘를 이제 정리하시면 뭐죠? z가 t제곱을 곱해버리면 2분의 3t제곱에 빼기 t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확률의 이 gt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값이 이 z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z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률은 커질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것의 무슨 값 찾으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 찾으면 되겠죠? 현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최대값 뭐 혹은 최소값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아, 저 반절선이 선생님이? 세제곱 아니에요? 세제곱이죠? 최대값을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 t는 지금 일단 뭐야? t는 뭐보다 크다고 나와있나요? 양의 실수 전체에서만 정의된 t값은 0보다 크다고 써있으니까 자, 이 그래프만 뭐야?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거 그래프 이거 잠깐만 y라 쓰시고 갑자기 미적이 나왔네요. 그렇죠? 수학 2가 2 곱하면 얼마예요? 3t가 되고 마이너스 3t제곱이 나오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얼마야? 0과 1이니까 0과 1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1이 안 돼? 그러면 0이 6이고요. 여기 1이에요. 그러면 0보다 큰 거 중에서 t가 1일 때가 제일 크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t가 1일 때 값이니까 t가 1일 때 값은 얼마입니까? 1일 때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 제일 큰 놈이다. 그래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니까 얼마가 정답이에요? 0.6915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207번, 208번.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변수가 또 나와. 변수가 2개짜리 되는 얘기죠. 207번에다가 별표 5개 쳐주시고 이거는 거의 출제, 거의 확정이에요.